안녕하세요. 복습언니 애나입니다. 오늘은 색다른 컨텐츠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바로 복습언니가 알려주는 토익 시험 TMI입니다. TMI 뜻 아시죠? Too much information. 네, 제가 토익 시험 구성부터 시험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원치 않겠지만 자세한 정보가 들어있을 수도 있다는 점. 네. 지금 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한테도 설명하는 내용이긴 한데요. 다 같이 좋은 거는 같이 공유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한번 컨텐츠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가장 먼저 토익 시험 구성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토익 시험은 크게 LC와 RC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요. LC는 Listening Comprehension이라고 해서 듣기 평가를 하는 시간입니다. 듣기 평가는요, 총 1부터 4번까지 파트가 총 4개가 있어요. 파트 1에서는 사진 묘사, 그림을 보고 가장 잘 설명한 것을 고르는 문제가 총 6문제 등장할 거고요. 그 다음에 파트 2에서는 질의응답이라고 해서 한 사람이 이제 질문이 나오면 보기 A, B, C 듣고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그런 유형이 25문제 출제됩니다. 그리고 Part 3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2명이 또는 3명이서 대화하는 짧은 대화문이 나오는데 이건 역시 네, 세 문제가 한 세트가 되고요. 총 13세트, 총 39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LC 파트에서 맨 끝, Part 4에서는요, 짧은 담화, 즉 설명문 한 명이 나와서 쭉 계속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 유형이 3문제씩 한 세트가 되어서 총 10개의 설명문이 나올 거고요. 30문제 출제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Reading Comprehension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독해, 또 문법 있지요. 그 파트가 5, 6, 7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5에서는 빈칸, 단문 빈칸 채우기. 한 문장 안에서 빈칸이 하나 뚫려 있고요. 그 문제는 문법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총 30문제 나올 거고요. Part 6는 짧은 이렇게 단락인 글이 나옵니다. 그 글에서 이제 빈칸이 4개 뚫려 있고요. 4문제씩 한 세트가 되어서 총 4세트 16문제 나옵니다. 독해로 넘어가게 되면은 조금 자세하게 나누는데 단일 지문, 즉 지문이 하나고 문제가 2개 또는 3개 아니면 4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아이들이고요. 이중 지문은 지문이 2개, 그리고 문제는 5개씩 2세트, 10문제, 그리고 3중 지문은 지문 개수가 3개입니다. 5문제가 한 세트고요. 총 3세트, 그래서 15문제 나오게 됩니다. 토익 시험 시간은 2시간 120분이고요. 문제 수는 RC 100문제, RC 100문제, 총 200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배점은 495점, 495점 해서 총점 990점이 만점이 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네, 그 다음에 알아볼 것은 토익 접수 방법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토익 시험 접수는 학원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이거를 또 적어 봤습니다. 토익 접수는요, 온라인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주소는 여기 toeic.co.kr 들어가시면 아니면 그 초록색 검색창 있죠? 네이버. 거기에서 토익 시험 접수라고 검색만 해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시험을 보세요 라고 선생님이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시험 볼 준비가 됐다면 미리 일정을 확인해서 본인이 응시를 희망하는 날짜에다가 접수를 하시면 되세요. 네, 결제도 인터넷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장 준비물이라는 것도 있죠. 시험장 준비물은 가장 크게 이 2가지만 잘 아시면 돼요. 신분증에서 또 중요한 것은 학생증은 안 됩니다. 학생증은 되지가 않고요. 유효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그리고 기간 만료 전에 여권 가능합니다. 필기구는요. 컴퓨터용 사인펜 안 돼요. 볼펜도 안 되고요. 오로지 연필로
마킹을 하십니다. 그리고 뭐 수정이 필요하다면 이제 지우개로 깨끗이 지운 다음에 마킹을 계속 해 나가면 되십니다. 시험 진행 방식은요, 지금 시험 이제 시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보통 토익 시험을 접수하고 나면 9시 20분까지 입실하세요 라는 안내를 받으실 거예요. 네, 9시 20분까지 이제 입실하라고 안내가 나올 것이고, 그러나 입실 통제는요, 9시 50분부터 시작합니다. 9시 50분이 지나면 아예 입시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9시 반, 뭐 9시 40분 괜찮습니다. 9시 45분까지 가도 괜찮아요. 50분이 넘으면 아예 입실이 불가하다. 그 다음 9시 30분부터 이제 방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토익 시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방송인데 뭐 답안지도 그 감독관님께서 나눠주실 거고, 기본적인 인적 사항과 뭐 필요한 내용들을 기입해 나가는 시간이 될 거예요. 방송이 나오기 때문에 토익이 처음이신 분들이어도 방송 들으면서 답안지를 작성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작성을 하고 나면은요, 45분에서 50분까지 5분간 휴식 이 시간이 있어요. 이때 화장실 다녀오시고 뭐 필요한 용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시 50분부터 신분증 확인이 시작돼요. 신분증 위에 적혀 있는 저 유효한 신분증들을 책상 위에 올려두면 감독관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시 5분에 문제지가 배부됩니다. 문제지가 배부되고 나면 파본을 확인하세요 라고 하면서 시험지를 막 넘겨보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파본 시간을 활용해서 파트 5, 즉 101번, 101번 문제를 살펴보게 됩니다. 101번 문제는 이제 아시죠? 한 문장 안에 빈칸이 하나 뚫려 있고, 네, 문법 문제가 이제 시작되는 그 파트죠. 101번부터 막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나 감독관마다 시간을 안 주시는 분도 계세요. 파본 확인하면 시험지 덮으세요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분위기를 봐가면서 되도록이면 파본 확인 시간에 문제를 좀 풀어 놓는 것이 나중에 시험 시간에 내가 독해를 풀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그런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시 10분부터 이제 본격 시험이 시작돼요. 듣기평가, 즉 LC 시작합니다. LC 평가가 총 45분 동안 진행이 되고 나면 그냥 이어서 중간에 쉬는 시간 없습니다. 이어서 그냥 읽기 평가로 넘어가요. 보통 시험 끝나는 시간은 12시 10분으로 뭐 아마 다 그렇게 비슷한 시간에 끝날 거예요. 뭐 지연이 있다면 뭐 12시 11분, 12분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토익 시험 뭐 출제 범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위에 점수 환산표가 사실 있었어요. 그러나 점수 환산표라는 것은 어느 문제집을 구매하셔도 뭐 붙어 있을 거고 인터넷에서도 정보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점수 환산표는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 내가 시험을 본 그 시험의 성적 산출 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토익은 어느 정도 상대평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네, 요거랑 똑같지는 않다.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다만 내 실력을 점검하는 척도로 사용할 수 있다까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출제의 범위라는 게 있어요. 출제의 범위는 이것은 지금 ETS 그 토익 시험 접수하는 그 홈페이지에 가시면 토익 시험을 소개하는 페이지에 출제 범위라고 해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토익에서 나오는 내용은 여기 카테고리는 왼쪽에 지금 전문적인 비즈니스, 제조, 금융과 예산, 개발, 사무실, 인사, 주택, 기업, 부동산, 뭐 여행 이런 게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뭐 계약을 하는 것, 아니면 협상, 마케팅, 세일즈, 비즈니스 계획, 회의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죠. 제조 부분에서는 뭐 공장 관리, 조립 라인, 뭐 품질 관리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금융과 예산에서는 뭐 은행에서
대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에 뭐 투자를 한다든지 세금을 뭐 어떻게 한다든지 회계 아니면 청구 네, 뭐 이 금액이 청구되었으니까 언제까지 뭐 결제를 해주세요. 뭐 이런 내용이 될 수도 있죠. 아니면 개발 부분에서는 연구하고 아니면 신제품 개발하고 이런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사무실에서는 회의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편지를 쓰거나 뭐 메모, 뭐 회람 같은 거 있죠. 공지사항을 돌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화하거나 팩스, 이메일, 그리고 사무실 장비와 가구를 뭐 사고 바꾸고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인사라고 하는 거는 그 우리가 안녕하고 인사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저떻게 하는 것인데요. 인사 부분에서 처음에 사람을 뽑고 뭐 채용하고 구인하는 거 아니면 퇴직. 누가 퇴직합니다. 여기 급여가 아니고 오타가 있네요. 급여입니다. 급여를 주고 그 다음에 승진시키고 그리고 취업 지원 뭐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이력서를 낼 수 있죠. 그러면은 뭐 면접도 보고 아니면 자기소개 저 이 일자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뭐를 전공했습니다. 등등의 이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기업, 부동산 분야에서는 건축 그리고 설계 아니면은 뭐 사무실을 임대하거나 아니면 전기나 가스 그런 공과금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행은 기차 타고 하거나 뭐 비행기, 택시, 버스, 배, 유람선 아니면은 티켓 뭐 공연 티켓이 될 수도 있고 비행기 티켓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정이라는 건 뭐 출장 일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역이랑 공항 안내. 기차역에서 뭐 기차가 곧 들어옵니다. 공항에서는 뭐 게이트가 어쩌고 저쩌고 뭐 변경되었습니다. 뭐 아니면 좋지 않은 날씨 때문에 비행기가 좀 지연될 거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자동차 렌트. 그리고 호텔을 예약하고 그리고 일정을 연기하거나 뭐 취소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토익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토익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라면 토익이 너무 어려운 과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는 내용이 여기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꾸준히 공부를 하다 보면 분명히 익숙해질 거예요. 지금 저의 수업을 듣는 많은 학생들도 좀 생소한 거를 하다 보니까 아니면 오랜만에 영어 공부를 하다 보니 조금 어려워하는데 다들 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리고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점수는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끝까지 힘내서 공부를 같이 잘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었는데요. 토익 시험에 대한 정보를 좀 얻어갈 수 있는 유익한 컨텐츠가 되었길 바라고요. 이번 주 일요일 토익 시험이 있습니다. 10월 말 이제 토익 시험인데요. 저도 토익 시험을 보러 갑니다. 여러분도 토익 시험에 응시하는 분이 계시다면 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토익 복습을 도와주는 복습 언니 애나였습니다.